영화가 장난이야? 이 드립도 못 치겠습니다. 진짜 장난 같은 영화를 만들어버려서.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4월 16일 개봉 일본 공포영화 사유리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 전에 주말 유로 시사회를 해서 저는 그걸로 미리 봤습니다. 감독은 시라이시 코지. 필모의 대부분의 작품이 공포영화인 감독입니다. 이 감독 작품 중에서 노로이라는 페이크 다큐멘터리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꽤 재밌게 봤습니다. 비교적 최근작 중에서는 사다코 대 가야코가 나름 알려진 작품이죠. 이 영화는 호불호가 매우 갈리는, 그런데 말이 좋아 호불호지 한 80%는 불호 반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독이 예전에는 정통파 J-호러를 만들다가 최근 작품들에서는 장르 혼합, 특히 코미디 장르를 섞어가지고 다소 파격적인 내용들을 많이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사유리에서도 확실히 그런 시도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도 호불호가 매우 심하게 갈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나름 입소문을 내보려는 전략인지 개봉 전 시사회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인구나 무코 같은 영화 커뮤니티나 블로그, SNS에도 시사회 후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희한하게 이 영화를 마음에 들어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파격적이고 독특한 시도를 하는 작품의 경우 좋은 반응을 얻는 경우가 꽤 있죠. 대표적으로 케빈 인 더 우즈 이런 영화. 그런데 사유리라는 영화는 시사회에서 저런 반응이 나와도 막상 개봉하고 일반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이 과연 나올까 싶습니다. 제가 한 주 전에 유로 시사회를 볼 때도 유로 시사회는 사실상 일반 상황과 다를 게 없으니까 그 관객들 반응이 극장 여기저기서 헛웃음 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는 진짜 그런 영화예요. 영화가 장난이야? 이 드립도 못 치겠습니다. 진짜 장난 같은 영화를 만들어버려서. 그런데 시라이시 코지 감독은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보니까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J-호러의 돌파구로서 자기가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볼 때 이 길은 아닙니다. J-호러의 돌파구를 열 수가 없는 길이에요. 사실 호러 장르가 침체된 건 한국과 일본 모두 겪고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요즘은 대만 영화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흥미로운 호러 작품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쪽은 침체가 아니라 오히려 호러 장르의 신부흥기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도전적인 신인 감독들의 흥미로운 호러 작품들이 매년 여러 편씩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한국과 일본만 호러 장르에서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링, 주온, 착신나리 3대장이 이끌었던 J-호러 영광의 시절, 그런 시절이 두 번 다시 올 수 없을 것인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화 사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거 원작이 있습니다. 만화가 원작이고요. 그리고 저는 원작 만화를 읽었습니다. 원작 만화 작가가 오시키리 렌스케. 이 작가 작품 중에서 아마 하이스코어 걸이 가장 유명하죠. 애니화도 되고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이스코어 걸 처음 나왔을 때는 아니 이 작가가 이런 만화를 그리다니? 라며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이스코어 걸이 오락실 게임을 소재로 한 아주 발랄하고 코믹한 분위기의 청춘 로맨스 성장 만화인데, 하이스코어 걸 나오기 전까지 이 작가의 대표작이 미스미 소우라는 작품이거든요. 이거는 학폭 소재로 엄청 하드하고 암울한 내용의 만화예요. 학폭 소재의 만화 중에서도 아주 상위 티어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셉니다. 단수단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너무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게다가 이 작가의 독특한 그림체, 뭔가 사람 얼굴을 기괴하게 그려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괴함이 약간 장난스러운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스코어 걸에서 코미디 장르를 시도하니까 그 기괴한 그림체가 묘하게 잘 어울렸죠. 하지만 하이스코어 걸 전까지는 기괴한 그림체로 엄청 암울한 만화를 그리는 작가라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사유리의 원작 만화 역시 하이스코어 걸처럼 밝고 코믹한 방향이 전혀 아니고 매우 암울하고 기괴한 내용입니다. 초중반까지는 전형적인 귀신 들린 집 장르의 이야기로 전개되다가 중반 이후 귀신에게 반격을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귀신을 퇴치하는 방법이 좀 독특해요. 엄청 참신하다거나 그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말이 돼, 납득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까? 참신하다는 느낌이 없는 이유가 저런 방법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게 뭔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말이 되고 납득이 가는 방식이라서. 하지만 참신하다는 느낌은 없어도 기존에 이 장르에서 흔히 보던 내용은 아니라는 거.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이 방법을 쓰면 공포라는 장르의 본질 자체가 소멸해 버릴 수 있어요. 공포를 극복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포 장르는 무서워야 하는데 공포를 정말 근원적으로 극복을 하는 내용이 나와버리면 장르적인 재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 암울한 내용, 주인공이 결말에서 끔찍한 꼴을 당하는 게 물론 주인공 본인한테는 안 좋은 일이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장르를 즐기는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좋은 거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공포 영화인 드래곤 미 투 헬 같은 영화의 결말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강렬하게 여운이 남습니까? 그런 결말을 봐야지 공포 영화 한 편 제대로 즐겼다라는 생각이 남는 거죠. 그런데 사유리처럼 아주 근원적인 방법으로 귀신과 공포를 퇴치해버리면 장르적 재미가 소멸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가 그런 내용이라면 초중반의 임팩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원작 만화를 보면 작품 그림체 자체가 기괴하기도 하고, 사실 만화를 보면서 아무리 무서운 내용이라도 크게 웃었다고 느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사유리 원작 만화에서는 호러 장르로서 꽤 괜찮다 싶은 장면이 여러 개 있었어요. 특히 실사 영화에서 이 장면을 제대로 연출하면 정말 무섭겠다 싶은 장면이 3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 그 장면들을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연출 문제도 있지만 그냥 실사로 만들면 너무 수위가 높을 것 같아서 빼버렸거나 수정을 한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감독의 오판입니다. 후반부에서 그런 파격적인 전개를 보여줄 거면 전반부에서는 최대한 수위 센 공포 장면들을 깔아놨어야 해요. 엄청 잔인한 장면이 나와도 괜찮고, 아니면 스마일 시리즈처럼 점프 스퀘어로 기겁을 하게 만드는 것도 좋고, 하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나름 정통파 J-호러 스타일로 무서운 장면들을 만들긴 했는데요, 시시합니다. 너무 약해요. 정통파 J-호러 귀신 들린 집 스타일 딱 떠오르는 게 주원과 비교해서 훨씬 약합니다. 아니 그냥 주원에 나왔던 장면들 적당히 비슷하게 재탕만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주원이 은근히 수위가 높잖아요. 주원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이 비디오판에서 나왔던 턱없는 칸나 장면. 그렇게 잔인하고 끔찍하고 무섭게 임팩트를 주는 장면 좀 수위 높게 해서라도 넣었어야 해요. 그런 장면이 꼭 필요한 영화였습니다. 전반부에 그런 게 나와야지 후반부에서 영화의 분위기가 확 달라질 때 더 임팩트 있고 신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독이 오판을 한 건지, 아니면 감독의 호러 장면 연출 역량이 그냥 이게 한계인 건지, 감독 본인 아이디어 쓸 것도 없거든요. 그냥 원작 만화에 나오는 장면들 그대로 실사로 옮기면 되는 건데, 연출 테크닉 필요 없이 그냥 시각적으로 그대로 옮겨놓기만 해도 괜찮아요. 원작 만화의 호러 장면들이 그 정도로 괜찮거든요. 물론 만화로 보면 별로 안 무섭지만 실사로 보면 진짜 무섭겠다 싶은 그런 장면들이에요. 왜 원작에 그런 좋은 재료들을 안 써먹냐고. 그래놓고는 정작 후반부에서는 원작보다 훨씬 오버해서 분위기가 돌변해요. 원작 만화에서는 후반부에 귀신 퇴치하는 내용이 나와도 갑자기 분위기가 돌변했다, 장르를 비틀었다, 이런 느낌까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컨저링 같은 정통파 헌티드 하우스 호러에서도 후반부에 귀신하고 싸우는 내용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사유리 원작 만화도 방식만 독특할 뿐이지 정통파 호러 스토리에서 크게 벗어나 있진 않거든요. 코믹하다는 느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분위기 돌변. 이 영화 내용을 진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7명의 가족 구성원이 있는 대가족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집이 귀신 들린 집이었고 가족 중 무려 5명이 귀신한테 죽어요. 남은 사람은 할머니와 손자.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상태였는데 가족 5명이 죽고 나서 갑자기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엄청 범상치 않은 캐릭터예요. 이런 비슷한 할머니 캐릭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당장 생각나는 거 원피스의 닥터 쿠레야. 엄청 터프하고 강단 있고 기가 센 그런 사람이에요. 이 할머니가 우리 가족 5명을 죽인 귀신한테 복수를 하겠다. 그 복수하는 방법이 인간의 강인한 생명력이 귀신을 이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납득이 가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많이 움직이고 웃으면서 에너지 넘치는 삶을 즐겁게 살면 귀신이 못 건드린다는 거야. 되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귀신이 공략할 수 있는 약점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마인드 컨트롤로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원작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이 할머니가 태극권이 취미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랑 손자가 같이 태극권을 연마합니다. 이게 갑자기 치권 같은 홍콩 무협 영화 맨키로 복수를 위해 무술 연마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원작에도 안 나오는 이 태극권이라는 소재. 이거는 말하자면 감독의 회심의 카드인 거죠. 이 태극권이 나옴으로 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정통파 호러 스토리에서 이탈해버린 겁니다. 제가 말했듯이 후반부에 귀신하고 싸우는 내용은 컨저링 같은 정통파 헌티드 하우스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감독 입장에서는 이 영화가 절대 그런 애매한 지점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야. 완전한 노선 이탈을 목표로 했고, 태극권을 비롯해서 그런 감독의 의도를 넘어서는 의지가 엿보이는 내용과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저는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감독이 도망간 걸로 보입니다. 정통파 호러의 기준에서 평가받기 싫다 이거지. 자, 관객 여러분, 제가 이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시고 정형화된 장르적인 틀을 벗어나서 열린 마음으로 이 영화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독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사회 후기에서 분명 좋은 발언도 많았기 때문에 이 감독의 의도를 지지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고요. 진짜 장난으로 만든 것 같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르 혼합이라든가 파격적인 시도, 이런 측면에서도 제대로 만든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독의 태도는 마음에 들어요. 제가 느끼기에 결과물은 안 좋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확신이 있고 추진력을 보여주는 태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의도한 대로 확실히 노선을 이탈한 영화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사유리는 확실히 화제가 될 만한 영화예요. 최근에 제가 본 J-호러 영화들 중에서 뭐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된 영화들이긴 하지만, 노조키메, 잔예 이런 영화들, 그냥 감독의 존재 자체가 보이지도 않는 무색무취의 망작들, 이런 영화들을 보고 J-호러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한 게 뭐 아주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인데, 그런 영화들에 비하면 사유리처럼 뭐라도 해보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게 훨씬 나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J-호러의 암흑기는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요. 대만이나 동남아 쪽에 괜찮은 호러 영화들, 그리고 미국에서 매년 여러 편 나오는 아주 참신한 호러 영화들, 한국이나 일본도 이런 영화들에 좀 자극을 받아서 침체된 호러 장르에 뭔가 새로운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독특한 일본 영화 사유리였습니다. 이번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